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하버드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망언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됐는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그 뒤에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일본의 검은 의도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램지어 교수 논문을 일본 측에서 한국 측의 입장을 반박하는 무기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뉴요커의 기고문에 따르면 데니얼 스나이더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일본 외무성 고위 관리가 자신에게 램지어 교수 논문을 한국 입장의 거짓 속성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일본 정부 관리가 램지어 교수 논문이 나오자마자 미 학계에 직접 홍보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유리하게 활용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 정부와 램지어 교수가 짜고 치는 게임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는 최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짜 하버드 출신 전문가가 등장한 것인데요. 하버드대 석박사 출신 한국학 전문가 마크 피터슨 브리거명 대학 명예교수가 램지어 교수 논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피터슨 교수는 램지어 교수는 피해자들이 어떻게 강제로 위안부가 됐는지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변호사들만 읽을 수 있는 법적인 주제로만 국한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행위를 두둔하는 일본의 추한 모습이 2021년에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김으로 램지어 교수 논문이 작성됐음을 학계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진행한 발언이 일본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19일 바이든 대통령은 태평양 전쟁 중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 수용했던 것과 관련해 연방정부의 공식 사죄를 재확인한다며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부끄럽게 여겨야 할 시대였다며 일본계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수용했던 것은 부도덕하고 위헌적이었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 때인 1942년 루즈벨트 대통령 행정명령을 근거로 일본계 미국인을 적성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12만 명을 수년간 강제 수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은 공식적으로 잘못을 시인했는데요. 1988년 레이건 당시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까지 어두운 과거사를 되돌아보고 재차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권을 유린했던 것이 얼마나 끔찍한 과오인지 깨닫고 오늘날에도 반면교사 삼는 미국의 모습은 일본 정부와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그간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사죄를 했으니 더 이상의 논란은 끝난 것이다라는 입장을 펼쳐왔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마저 과거사에 대한 반복적인 사과를 하는 모습에서 일본이 주장해온 논리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이 밖에도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하버드 교수와 일본이 만든 억지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매춘부로 규정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 주장에 대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성적인 목적의 여성 인신매매는 지독한 인권 침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램지어 교수 논문 파동으로 국내외에서 비판이 확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다시 한번 일본 책임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입장이 난처해진 램지어 교수는 항복 선언을 하고 맙니다. 논문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동료 교수들에게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가 쓴 계약서를 실제 발견한 적이 없다고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겁니다. 또 10살 일본 소녀가 자발적으로 매춘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램지어는 오사키라는 이름의 10살짜리 일본인 소녀의 증언을 논문에 등장시켜 계약이 자발적이며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본 서적에서 이 부분을 인용했는데 해당 책의 다른 부분에는 소녀가 저항을 했고 속아서 왔다는 증언도 나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교수들이 이를 근거로 자발적으로 매춘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기술이라고 비판하자 램지어는 당황스럽고 괴로웠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램지어는 동료 교수한테 이메일을 보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사실 그 부분에서 실수를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일본의 검은 음모로 시작되어 램지어의 항복 선언으로 끝난 사건의 과정을 살펴보면 결국 국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국력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벌이는 여론전에서도 밀리지 않고 오히려 역이용해 궁지로 몰아넣을 정도가 된 것이죠. 하지만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국력이 강해졌지만 어려웠던 과거를 항상 기억하며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강한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는 것은 후손인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같은 잘 알려져 있는 독립운동가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미처 잘 알지 못하는 독립운동가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남 창원에서 그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을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창원시는 102주년 3.1절에 맞추어 독립운동가 5명의 얼굴이 담긴 지역 상품권 누비전을 액자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종이 누비전에는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이교재 선생, 주기철 목사,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명도석 선생, 김진훈 선생, 배중세 지사 얼굴이 들어갔습니다. 이교재 선생은 3.1 독립만세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배포했고 이후 임시정부에서 활동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에 항거하다 순국했고, 명도석 선생은 1919년 마산 만세 시위 자금을 지원하고 한글 보급 등 항일 교육을 했습니다. 김진훈 선생은 조선 독립당을 조직해 항일운동을 하다 붙잡혀 순국했고, 배중세 지사는 무장 항일 독립운동단체 의열단 소속으로 활동하다 붙잡혀 순국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 상품권 중 지역 독립운동가 얼굴을 새긴 것은 창원시가 처음인데요. 지역 상품권 누비전은 3.1절에 맞춰 3월부터 발행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일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 김해시에서도 뜻깊은 자료가 복원됐습니다. 최근 국가기록원은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김승태 선생의 만세운동가를 복원해 이를 공개했는데요. 102년 전 경남 김해시 독립운동인 장유 만세운동을 주도한 아들의 투옥과 재판 실상을 기록한 희귀 자료입니다. 김승태 선생은 1919년 4월 장유 무게리 장터에서 선두로 태극기를 들고 독립 만세 시위 행진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습니다. 당시 이곳에서는 3천여 명이 만세운동에 참가해 현장에서 3명이 순국하고 12명이 투옥됐었습니다. 그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는데요. 김승태 선생의 만세운동가는 모친 조순남 여사가 장유 만세운동 전후 1년간 직접 보고 겪은 실상을 내방가사 형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내방가사란 조선시대 양반 집안의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한 문학의 형태입니다. 총 37쪽에 이르는 분량으로 장유 만세운동 전개 과정, 일본 기마대 연행, 투옥 및 재판 과정, 출소 이후 분위기 등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특히 일본 기마대의 시위대 연행 대목에는 일본 경찰의 폭력으로 잔혹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분노한 백성이 철사줄에 매여 끌려가는 처절했던 현장의 모습이 적혀 있습니다. 기록 내용을 보면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은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남은 백성들 또한 형벌에 처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백성들을 옥에 가두고 허리를 철사로 줄줄이 매어 끌고 가기도 하는 등 처참했던 당시 상황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귀한 독립운동 정신과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최근 국가보훈처에서는 3월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인정, 송재만, 한운석 선생이 3월의 독립운동가로 꼽혔습니다. 선생들은 1919년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에서 일제에 맞서 싸운 4.4 독립만세운동의 주역입니다. 고종의 국장과 3.1 독립만세운동을 목격하고 내려온 유생들과 협조해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열사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많은 분들이 되새겨보았으면 합니다. 2021년 3월 1일은 우리 조상들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한국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지 10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역사를 조작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와 분명 다릅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아무리 부정한 시도를 해도 우리는 국력을 바탕으로 정의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력의 원천은 102년 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의인들이 있었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